첫째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 설명드렸고, 광역도시계획이 탄생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90년대의 시대적 배경은 앞으로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것만 노란 글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권한자들은 나중에 하시면 나중에. 자,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근데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이 방향만 잡는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추상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추상적으로. 네, 추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립이랑 승인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이 추상적인 계획들로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발생하게끔 하려면은 요걸 구체화를 시켜야 합니다. 구체화.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구체화를 시키는데,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이 추상적인 기본계획을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구체화를.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습니까? 관할에서. 관할에서. 그러니까 추상적인 기본계획, 관할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구체화를 시킵니다. 관할에서. 득광시 군 단위로. 그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 구체화되는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달리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 자, 이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추상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조금 달리 씁니다. 추상적인 계획들은 수립이랑 승인이란 말을 썼었는데, 관리계획 같이 구체적인 계획들은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안이랑 결정.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법률안을 제출한다. 법률안. 법률안. 안. 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입안. 수립이나 입안이나 같은 말인데 구속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용어를 달리 쓰는 겁니다. 달리.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은 수립이라는 말을 쓰고,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입안이란 말을 씁니다. 입안.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걸 승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관리계획에서는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결정. 결정.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을 줄여서 의결이라고. 결정하는 결정. 그래서 구속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용어를 이렇게 달리습니다. 용어를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 그래서 수립, 승인. 근데 관리계획은 입안이랑 결정 이렇게 하십니다. 입안이랑 결정. 자, 요거를 한번 써보죠. 관리계획은 수립이랑 승인이란 말 대신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신에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다음에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할까요? 맨 처음에? 네,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이것도 계획 만드는 거니까. 입안도 계획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도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하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의견 듣겠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듣습니다. 한 번은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한 번은 의회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입안했죠? 결정권자한테 보내줍니다. 결정권자가 잘 모르는 거는 협의하겠죠. 그 다음에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똑같죠. 이렇게. 이러한 절차들은 거칠 수 있습니까? 거쳐야 됩니까? 네, 필수적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 그 다음에 입안을 하는데 어떤 걸 입안을 하냐면은
저 6가지를 위반합니다. 저 6가지를. 저 6가지가 뭔지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여기서 구체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화하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구체화하는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 신도시 만드는 법이죠.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요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 요게 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는 내용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러니까 저 6가지를 입안을 합니다. 입안.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좀 줄여 쓰겠습니다. 지구. 두 번째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해. 근데 이 네 번째는 일단 놔두고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얘네를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입안을 합니다. 입안.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란 걸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가만 보시면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냥 막 지정하겠습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죠. 이 절차가 뭐냐면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이겁니다. 이거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변경을 합니다.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죠. 이 절차가 계획인데 무슨 계획이냐면은 도시군관리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이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 관리계획 절차로.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앞으로는 요거를 말하시면 됩니다. 이게 관리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이 관리계획이 아니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이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용도 지구를 변경하는 절차,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이게 다 똑같이 관리계획,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라면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절차는 다 똑같죠. 삼양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신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진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제가 이제 무파마를 좋아하는데 저는 무파마를 끓이는 절차나 다 똑같은 거죠. 맛은 다른데 라면을 끓이는 절차는 다 똑같다는 거죠. 맛은 다른데. 근데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을 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결정은 관리계획에서 하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절차는 관리계획 절차,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비사업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절차도 입안이랑 결정을 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정비법에 이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가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다 라면이긴 한데 삼양라면, 진라면, 신라면, 무파마긴 한데 얘네는 이 절차가 좀 다릅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빼놓는 거죠. 그렇지, 이게 짜파게티. 이게 짜파게티. 이거는 물을 끓이고 물을 비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물을 끓이고 숯을 넣고 면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물을 끓여서 물을 버리고 숯을 넣어서 비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른 법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이렇게. 이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키는데 그 구체화되는 내용이 요 6가지고 요 6가지의 절차가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도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합니다. 권한자가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6가지.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계획이고 거기서 계획을 어떻게 만들든지 나한테는 구속력이 발생을 안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무슨 계획을 마련해 놓든지 그 즉시 바로 나한테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의 뭐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를 안 했으니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한테 구속력이 발생을 안 하니까 효력이 발생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얘네는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방법을 약간 달리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청회가 뭐냐면은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민이랑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요 연단에서 뭐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좀 쌀쌀한 날에 뭘 해주냐면은 히터를 살 틀어줍니다. 히터를.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겠죠? 졸겠죠? 100% 줍니다. 100%. 졸죠? 졸고 나서 이 사람이 막 발표를 합니다. 발표 끝나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의 있으신 분, 의견 있으신 분 합니다. 근데 들은 게 없으니까 이의를 발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의 없으시네. 통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나한테 구속력이 발생을 안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든지 나한테 직접 바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청회라는 방법을 거쳐가지고. 근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내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 내 토지를 한가운데 여기 도로를 설치하겠답니다. 도로를 쭉 만드는 거죠. 내 토지를 가로질러서. 이걸 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합니다. 근데 주민한테 얘기했는데 불러가지고 졸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보여줍니다. 관리계획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한테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 순간 내 재산권에 바로 규제가 가해지는 거죠. 이거 수용당합니다. 내 땅이 수용당한다는데 강당 가서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열람이라는 것이죠. 열람. 직접 와서 보라고 합니다. 직접 와서 보라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계획들은 그냥 의견 들을 때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아직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공청회라는 방법. 이렇게 강당에다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시키는데 발표를 하고 듣고 이의 있으신 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직접 와서 보러 갑니다.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을 14일 이상 열람하고 의견 제시하고 60일 내 결과 송부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근데 일단 열람 이게 차이점입니다. 추상적인 계획들은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요거 구속력이 있는 계획들 요거 관리계획은 열람 직접 보여주면 직접 와서 봐야겠죠. 내 땅이 공청회 만약에 내가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공청회 기간이 지난 겁니다. 안 보여준다. 내 땅에 어디 도로가 생기는지 안 보여주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보여줍니다. 직접. 그걸 열람이라고 열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다른 데서 뭐 공람 이런 것들도 하는데 공람은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열람은 보여준다 이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열람이란 걸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입안을 하는데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만들었죠. 관리계획도 관할에서 만들죠. 관할이 아까 특, 광, 시, 군 단위였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만들면 서울시 기본계획, 부산시에서 만들면 부산시 기본계획, 김해시에서 만들면 김해시 기본계획, 함안군에서 만들면 함안군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관리계획도 관할에서 만들죠? 그러면 입안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특, 광, 시, 군. 똑같죠, 똑같죠. 둘 다 관할에서 만드니까. 둘 다 관할에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특강시군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둘 다 요거 관할에서 만든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요, 관할에서. 그러니까 둘 다 원칙적인 권한자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특광시군 단위로. 특광시군 단위로. 그 다음에 뭐 결정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결정하는 사람도. 아까 기본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가 만드는 거는 승인 대신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기본계 승인 확정한다고요. 확정 스스로 확정. 그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에서 만든 기본계획은 원래 원칙대로라면 국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권한을 내려준다고 했죠. 스스로 확정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이거 승인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만든 건 누가? 도지사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자기가 스스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이 만든 건 도지사가 하죠. 그러니까 아까 기본계획에서 승인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시도지사가 돼요. 시도지사. 자, 여기서도 특, 광, 시, 군에서 만들었죠. 결정권자도 똑같습니다. 시, 도지사. 그러니까 원칙적인 권한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뭐 모르셔도 되는데 원칙적인 권한자가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관리계획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결정을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인 권한자는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을 점점 내려준다고 했죠. 시, 도지사인데 여기서는 대도시 시장한테도 권한을 줍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이렇게 권한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인 권한자가 똑같다는 거.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 수립, 승인.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 관리계획은 입안이랑 결정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둘 다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특, 광, 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원칙적인 권한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똑같다는 거. 1월달 가면은 예외를 써드리겠습니다. 예외를. 지금은 그냥 관할에서 만드는 도시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 관할 단위로 특, 광, 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관리계획들은 우리에게 구속력이죠. 규제를 가하는 법입니다. 이런 관리계획,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관리계획이 통과하면은 내 땅에 진짜로 도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도로가 설치되면은 언제부터 이 관리계획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자, 앞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제가 설명할 때는 수립, 승인에서 딱 끝났는데 이거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구속력이 발생하는지가 나옵니다. 구속력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말해놔야 거기서는 도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다른 개발 행위들을 이때부터 못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요 사항들에 대해서 지형 도면을 작성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도에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그려줍니다. 그림으로.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서는 개발 행위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해외에 갔다 왔다가 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뭐냐면은 여기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의 일종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 관리계획 결정은 됐는데 지형도면이 작성이 안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바로 안 하고 예전에 뭐 일정 기간 안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법을 개정을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관리계획 결정이 떨어졌는데 지도에다 표시를 안 하니까 내 땅 중에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 지어버린 거죠. 건물 지어버렸는데 갑자기 야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고 철거합니다. 나는 지형도면을 못 봐서 그냥 개발행위 했는데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도에다 표시를 해줘야 내 땅의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승인을 받고 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걸 왜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날이 이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걸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이게 실효됩니다. 실효. 이게 20년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자, 실효라는 게 됩니다. 실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 말이에요. 효력을 상실시킨다.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효력이 발생을 해야 없어질 효력이 있겠죠. 근데 효력이 발생을 한 적이 없으니까 실효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날부터 얼마가 지나면 실효가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광역계획권이죠. 아까 둘 이상의 시군을 묶으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나서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네.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실효도 안 됩니다. 실효도.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계획이라고 했고 이 추상적인 계획들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른 말로 비구속적이라고 하고 처분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실효에 관한 실효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실효라는 말이. 이게 두 번째. 이게 추상적인 계획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실효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상실될 효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특징.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론. 구속력이 없고 처분성이 없다라고 하고 첫 번째 결론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실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요게 추상적인 계획 두 가지 결론.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 수립, 승인.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용어를 바꿔서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입안이랑 결정.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관리계획은 직접 효력이 일반 국민에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꼭 필요한 건데 이 입안권자들이 입안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집 앞에 도로가 꼭 생겼으면 좋겠는데 입안권자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관리계획 기반시설 도로가
이제 기반시설은 다 아시겠죠? 기반시설이 뭔지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죠. 이런 도로를 우리 집 앞에 꼭 필요한데 입안권자가 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난 답답하니까 만들어 달라야겠죠. 만들어 달라고. 그게 일반 주민이 입안권자한테 입안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해서 규제법. 그러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가는 게 대부분의 규정입니다. 공법에 나오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할 때는 허가받아라. 뭐뭐 할 때는 신고해라. 뭐뭐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고. 규제를 가는 거야. 하향식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국민한테 이렇게 하향식으로 규제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공법책에 보면은 일반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거꾸로 되는 거죠. 공법 대부분의 규정이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한테 뭐뭐 하지마 허가받아 신고해 뭐 이런 것들인데 가끔씩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 국민이나 주민들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화살표가 거꾸로 되죠. 특이하죠? 시험 문제입니다. 관리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 관리계획 문제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데 무조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문으로 나오든 단독 문제로 나오든 주민의 입안 제한은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는 나왔죠. 당연히 나왔죠.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오고 매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은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출제하시겠습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출제하시겠습니까? 네.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이걸 정말 잘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다면은 대부분 이걸 출제할 겁니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출제하겠죠. 근데 우리는 대학교 교수님도 출제합니다. 교수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입법자들이 만드는 거고 교수님들은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킬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국민의 권익 구제 측면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잘하고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내고 싶은데 이게 잘 없겠죠. 공법에는 대부분이 규제법이니까 대부분이 이 규정들 하향식으로 뭐뭐 하지마 허가받아 신고해 대부분이 이 규정인데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죠. 무조건 시험 문제. 그 대표적인 게 맨 처음 나온 게 주민의 입안 제한입니다. 주민이 입안권자 아까 특광시 군이었죠. 특광시 군한테 용도 지역 이거는 제한할 수 없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도로 좀 놔달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거꾸로 가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재수생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합니다.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했는데 도로를 설치 안 합니다. 그럼 그 땅을 지자체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주민인데 지자체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사달라고. 뭔가 화살표가 올라가죠? 매해 시험. 이게 쭉 나오다가 이런 토지들이 이게 99년도에 현재 판결이 나오고 2000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죠. 이런 토지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 제도들은 좀 미흡하니까 요 다음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요 다음 제도가 생긴 지가 5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문제로 2문제인가 3문제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건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민이 뭔가 하죠. 시험 문제입니다. 박사님들이 출제하니까 그분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취향 저격 박사님들 취향 저격은 요거. 그래서 주민이 요 구체화되는 6가지 사항 중에서 4가지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를. 그거는 다음에 뭘 제안하는지는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제안하는지. 요 4가지를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시다가 지금 뭐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책을 보시다가 뭔가 주민들이 지자체한테 요구를 한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주민이 뭔가 자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있겠죠. 다른 집도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도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데 우리 동네 주민 전체가 반대합니다. 그럼 이거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할 때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하나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5개의 지문을 만듭니다. 5개의 지문을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가지인데 지문을 5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를 2개로 만듭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1번, 2번 지문입니다. 1번, 2번 지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제를 봤을 때 3번, 4번, 5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똑같은 게 2개가 나오면 이 2개가 답이겠지. 이 2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이걸 틀리고 오고 이것도 다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아직 이 동의 요건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이게 처음 들어온다. 작년에. 그래서 이 숫자는 원래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숫자는 반드시 보고 가라요. 반드시. 나오죠. 이게 이런 것들 기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의 입안 제한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건데 책을 보시다가 혹시나 뭐 국민들이 지자체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 그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인 겁니다. 자, 뭐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거의 외계어나 마찬가지죠. 기반시설은 이제 뭐 아시겠죠. 기반시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파트 짓는 거? 아파트 짓는데 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듭니까? 입지규제 세수고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내가 용도지역이라는 거, 뭐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이라는 걸 아시는 분도 용도지역의 정확한 의미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 용도구역이 뭔지 요 하나하나들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